보험 모집 종사자를 위한 보험 사기범죄 양형기준 관련 교육. 2025년 3월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위원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수정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엔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죄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재판장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선 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의 하한 또는 상한만 지정하고 있는데요. 양형기준이란 법률에서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실제 선고할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어떨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47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중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에 마련돼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사기죄의 경우 이미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에서야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에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그 기준에 적용을 받는 대상 범죄에 보험사기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설정 범위, 유형 분류, 권고 형량,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양형기준에 적용을 받게 되는 죄가 무엇인지에 따른 설정 범위가 있어서 미리 설정된 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범행 구성원의 수, 계획성 등에 따라 대유형으로 조직적 사기와 일반 사기로 구분하고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1에서 5유형까지 분류됩니다. 1에서 5유형까지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 영역에서 권고 형량 범위가 달리 정해지는데 재판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에 참작할 특별 양형인자를 평가해 감경, 기본, 가중 영역 중 어떤 영역에서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후 일반 양형인자를 평가해 실제로 선고할 형량을 정하고 선고할 형량이 3년 이하인 경우에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개정 전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양형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적 사기인지, 일반 사기인지를 먼저 구분한 다음 그 이득액에 따라 어떤 범위의 형량을 적용할 건지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후 아래 표의 특별 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가 가중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감경 영역에서, 가중 요소가 2개 이상 많은 경우 가중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감경 요소나 가중 요소가 비슷한 숫자로 평가되는 경우 기본 영역에서 형량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의 보험 사기에서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 4에서 7년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양형인자 중 감경, 가중 요소를 평가해 실제 선고할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개정 주요 내용, 설정 범위 수정. 그럼 지금부터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정 범위입니다. 그간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형법상 사기, 컴퓨터 등 이용사기, 준사기 등 그 적용 범위로 설정된 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번 양형기준 개정을 통해서 보험사기방지법상 사기죄가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개정 주요 내용, 권고 형량 범위 상향. 둘째, 권고 형량 범위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과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각 유형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 사기 및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선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습니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 개정 주요 내용, 양형 인자 강화. 셋째, 보험 계약에서의 고지 의무 불이행 등 특별 감경 인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 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엔 특별 가중 인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적 특별 양형 인자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는데요. 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 사기는 가중 영역에서 높은 형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감경인자 중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해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개정 주요 내용, 집행유예 기준 강화. 넷째, 조직적 사기 유형에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부정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적용 순서.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계속 설명드린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 볼까요? 양형기준의 적용 순서는 5단계로 이뤄집니다. 첫째, 대유형으로서 범행 인원, 수법 등을 고려해 일반적 사기, 조직적 사기로 구분하고요. 둘째, 사기범죄 이득액에 따라서 1에서 5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셋째, 감경 가중인자를 평가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선택합니다. 넷째, 선고 형량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선고 형량이 3년 이하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적용 사례, 의료보험 전문가. 의료보험 전문가의 보험 사기 사건에서 예상 형량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와 보험 설계사 등이 공모해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신용 약제를 처방하고 상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을 고려해 한의사는 징역 4년, 설계사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3유형의 특별 가중 영역을 적용받아 징역 4에서 12년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이 결정되고 이전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험 전문가의 보험 사기 행위는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